고독한 미용의 한 팁 줍쇼. 여기는 서울의 중심 강남, 그 중에서도 럭셔리함을 대표하는 동네 청담동입니다. 이곳에 16년째 같은 병원명으로 개원한 미용성형 의원이 있습니다. 압구정 로데오역 4번 출구 바로 앞 스타벅스 위층에 위치한 강남 청담미 의원입니다. 별다방 커피 향은 언제나 좋습니다. 인테리어가 깔끔한 전형적인 1인 병원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대밀의 고독한 미용의 한 팁 줍쇼 강남 청담미 의원 김상석 원장님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용 성형의원 17년차 개원이 김상섭입니다. 17년 차요? 좀 나이가... 병원 이름을 바꾸지 않고 성형의원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만큼 문제없이 잘 진료해 오셨다는 의미겠죠?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알려주실 노하우는 뭔가요? 오늘은 필러 시술 시에 발생될 수 있는 혈관 사고, 그 중에서도 안과적인 부작용에 대한 방지 팁입니다. 징글징글하다. 저거 또 하네. 10년 전부터 계속 했던 거예요. 강의 때마다. 또 써먹네 저걸. 여튼 그 형 하나 더 해야 돼. 응? 또 워낙에 중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주제로 이것만 한 게 없습니다. 예. 함께 보실까요? 보시죠. 자, 보시면 심장에서 머리 쪽으로 가는 내경 동맥에서 눈 안자 안동맥이 나옵니다. 옵달믹 아테리예요. 안동맥은 안구 쪽으로 주행하여 망막을 비롯한 여러 눈 부속기관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한편 주행 중간에 미간과 이마 쪽으로 가는 동맥들이 분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수프라트로클리아 아테리가 미간 부위로 분지되는 대표적인 동맥인데, 미간 부위 필러를 하면서 아주 적은 확률로 우연히 이 동맥에 바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늘이 들어간 상태에서 필러를 주입하게 되면 동맥 내로 주입된 필러는 혈류 방향대로 미간, 이마 쪽으로 흘러가 동맥을 막게 되던가, 아니면 반대 방향인 혈류를 역행하여 안동맥까지 유입하게 되면 이 안동맥까지 도달한 필러는 다시 혈행을 타고 눈 쪽 동맥으로 유입되어 실명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안과 부작용의 주 원인인 필러의 역류가 얼마나 잘 생길 수 있는지 실험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이 화면에서 주 수액관은 안동맥을 가정한 것이고, 더 진행되면 안구 쪽으로 가는 동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갈라진 이 작은 수액관은 미간 쪽으로 분지되는 동맥을 가정한 것입니다. 작은 수액관에 염색된 필러를 짜넣게 되면 필러는 수액의 흐름에 따라 원위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번엔 힘을 쥐어 필러를 콱 짜면, 즉 한꺼번에 많은 양을 유입시키게 되면 필러의 유입은 순방향뿐만 아니라 역방향으로까지 필러가 퍼지게 되고, 결국 안동맥으로 가정한 이 주수액관까지 쉽게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수액관에 도달한 필러는 망막 동맥으로 가정한 원위부로 흘러가게 됩니다. 실제에서는 원위부로 흘러간 필러가 망막 동맥 등을 틀어막아 안구 쪽에 산소 공급을 중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험으로 우연히 동맥 안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필러를 주입하게 된다면 얼마나 쉽게 역류가 되어 안과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우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일단 동맥 안으로 필러가 유입되지 않게 해야 하고, 두 번째는 필러가 유입되더라도 안동맥으로 역류되는 걸 방지해야 합니다. 먼저 동맥 안으로 필러가 유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늘 끝이 동맥 안으로 들어갈 확률을 낮추어야 합니다. 기본 해부학 지식으로 동맥을 만날 확률을 낮추고, 거기에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써서 동맥을 찌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동맥의 직경을 감안하면 미간 부위의 경우 23게이지 이상의 비교적 굵은 캐뉼라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시술 편의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동맥을 100% 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맥에 유입되더라도 역류되지 않을 만큼만 필러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미간의 경우 대략 샷당 0.05cc를 권고하고 있고, 확 짜지 않고 젠틀하게 주입하는 경우, 혹은 눈에서 먼 이마나 팔자주름 부위 시술 시 허용량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을 위해 정리를 해주시죠. 자, 정리 들어갑니다. 필러 시술에 의한 안과 부작용은 매우 위중하고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입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먼저 혈관 침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끝이 뭉툭한 23게이지 이상의 굵은 캐뉼라를 써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얇은 바늘을 쓰거나 미간 이외의 이마, 팔자, 코의 경우 동맥 직경이 더 넓을 수 있기 때문에 굵은 캐뉼라를 쓰더라도 혈관 침습을 100%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술 시 혈관 침습을 염두에 두고 안동맥으로의 역류를 방지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미간 부위의 경우 안동맥에 역류될 수 있는 최소량을 고려하면 샷당 0.05cc 이내 주입을 권고하고 눈에서 먼 부위일수록 그리고 필러를 부드럽게 주입할수록 허용량은 다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역류가 안 되면 안과 부작용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끝.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근데 5만 원은 언제 갚으실걸? 현근아, 잘 생각해봐. 그 돈 5만 원 나한테 빌려준 게 아니야. 그날 수술 마치고 나한테서 피비린내 난다고 사우나 가서 좀 씻으라고 그냥 준 거야. 그날 넌 내게 목욕값을 주었어. 어우, 잘 먹었다. 형이네. 형 동네잖아. 우리 동네라고 내가 낸다고? 우리 동네 아니야. 형이네. 아, 동네잖아. 순전히 낡아먹구만. 형 홍보까지 시켜준 거야. 다 때려치고 그냥 아. 구걸 TV로 바꾸고 그냥 한 끼 주쇼로 해 그냥. 아유, 됐어. 아이, 알았어, 내가 낼게. 아, 이거 참 씁쓸하구만. 이봐, 옥 PD. 나이가 들면 말이야, 점점 인내심이 부족해져. 예, 두 분 우정 응원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잠실 유원장입니다. 미간 필러 시술에서 안과 부작용도 중요하지만 발생률로만 따지면 피부 괴사가 훨씬 많습니다. 이 시간엔 이에 대한 설명을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러에 대한 피부 괴사의 원인에 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가 동맥 내로 주입된 필러뿐만 아니라 동맥 인접에서 동맥을 압박, 즉 익스터널 컴프레션만으로도 혈행을 막아 피부 괴사로 진행될 수 있느냐입니다. 먼저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 논문은 2016년에 나온 옵살믹 플라스틱 앤 리컨스트럭티브 서저리에 실린 실험 논문이 있습니다. 실험쥐의 귀 쪽에 필러를 대량으로 넣어 익스터널 컴프레션 외부 압박을 시도했으나 그 부위로 가는 혈행을 모두 막는 것에 실패했고 피부 괴사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논문입니다. 한때 이 논문을 인용하면서 익스터널 컴프레션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2019년 저널 오브 코스메틱 더마톨로지에서 이를 다시 재반박하는 논문이 나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필러의 외부 압박이 피부 창백을 일으켰고 필러를 녹이자 바로 혈행이 개선되었다는 걸 초음파 검사로 증명하면서 일부 의사들의 의문과는 달리 필러에 의한 동맥 압박이 혈행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나 코끝이나 미간과 같은 특수 영역에서는 엠볼리즘보다는 외부 압박을 더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원인이 어찌되었던 치료로 넘어가서도 여러 논란들이 많습니다. 재관리를 포함해서 혈관 확장제, 고압산소 치료, 아스피린, 항염제, 항생제 등의 여러 복합치료가 꾸준히 대두되었으나 어느 하나도 연구로 정립된 바는 없어서 미국의 한 대학 성형외과 교수는 이러한 치료가 모두 즉 근거 없는 미신과 같다는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의 치료법은 나름의 기존의 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미신이라는 건 좀 과한 표현이고 단지 임상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치료법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논문으로 에스테틱 서저리 저널에 2017년에 실린 논문으로 필러를 녹이는 히알루로니다제의 하이도스 펄스요법, 즉 2시간 이내에 3회에 걸쳐 고용량 히알루로니다제를 주입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필러에 의한 외부 압박보다는 엠볼리즘을 전제로 혈관 안에 있는 필러를 녹일 수 있도록 고농도로 히알루로니다제를 그 부위에 유지시키자는 전략입니다. 저자는 이 방법만으로도 훌륭한 치료를 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논문은 체계적인 연구 방법이 아닌 저자와 동료들의 관찰에 기반한 논문이긴 했지만 논문이 소개될 당시 많은 의사들의 사이에서 호응을 받았고 세계 여러 나라 의사들이 이 재관리 프로토콜을 받아들여 이와 관련된 임상직내 발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임상 증례 중에는 이 프로토콜만 치료 방법으로 사용한 증례도 있으나 히알루로니다제 단독 치료가 아닌 고압산소나 아스피린 복용 등이 함께 치료가 되어진 증례들도 있었고 치료 효과는 예외 없이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 만나요.